안녕하세요. 구찬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볼 곳은 시마네현에 위치한 유야도 소원이라는 료칸입니다. 일본 3대 미인천이라 불리는 시마네현 유노카와 온천에 위치하고 있고요. 2004년에 창업해 20년이 조금 넘은 료칸입니다. 경치가 훌륭하게 나오는 료칸은 아니지만 수질도 괜찮고 객실 온천 분위기도 아늑합니다. 관내 조경도 아기자기 잘 해두었고요. 특히 음식이 훌륭해서 마음에 들었던 료칸으로 작년에 2번 방문해서 3박이나 했던 곳인데 이제서야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3박 영상이 조금 뒤섞여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한번 둘러보실까요? 시마네현은 도토리현, 히로시마현과 맞닿아 있는 현으로 꽤 넓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저희는 도토리 요나고 공항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멀리까지 가진 못하고 보통 이즈모시 정도를 관광하게 되죠. 이즈모시에도 공항이 하나 있긴 한데 국내선 공항으로 이용되고 있고 한국에서 가려면 요나고 공항을 이용해야 합니다. 요나고 공항에서 유야도 소원까지는 차로 약 50분 정도 걸리는데요. 현재 취항하고 있는 에어서울의 도착 시간이 오후 2시 50분, LCC들의 잦은 연착을 고려한다면 료칸의 예상 도착 시간이 좀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보다는 여행 2-3일째 투숙하시거나 연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도 첫 방문 때에는 여행 둘째 날 투숙했고 재방문 때에는 연박을 했습니다. 객실은 고민가 스타일의 하나레와 2개의 숙박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최상위의 객실인 템포와 쇼야, 2024년 8월에 리뉴얼 오픈한 객실이라 객실 컨디션도 좋습니다. 하나레 중 가장 작은 객실인 메이지는 4탕만 갖춘 객실이고요. 숙박동인 시운가쿠의 1층에는 센과 마사라는 온천 객실이 있는데 저희는 첫 방문 때에는 센, 재방문 때에는 마사에 투숙했습니다. 방문 시기가 2번 모두 겨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레는 조금 추울 것 같아서 이곳을 선택했는데 예상대로 따뜻하고 아늑하게 잘 지내고 왔습니다. 겨울에는 이 객실 추천드립니다. 시운가쿠에는 키치라는 온천 객실이 하나 더 있는데 이 객실은 복층 객실로 2층에도 트윈 침실이 하나 더 있어서 4명까지 투숙이 가능합니다. 가족분들께 추천드리는 객실이고요. 다만 이 료칸은 성인 전용 료칸이라 아이들은 동반하실 수 없습니다. 시운가쿠 2층은 온천이 없는 일반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숙박동인 이야시노 야도 역시 대부분 온천 없는 일반실로 구성되어 있고 1층에 위치한 츠키야카리만 자쿠지 형태의 온천이 포함된 객실입니다. 온천 딸린 객실의 경우 2인 기준 조석식 포함 8만엔에서 10만엔 이상, 일반실의 경우는 2인 기준 조석식 포함 6만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야도 소원에는 대욕장이 없고 모든 온천이 대절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실을 예약해도 프라이빗한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유야도 소원 입구의 모습입니다. 한적한 주택가 도로변에 뜬금없이 료칸이 나타나는데요. 객실은 안쪽에 있어서 도로 소음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직원을 따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체크인横お願いします。はい。すいません。チェックイン中でございます。はい。お足元お気をつけて。はい。こんにちは。どうぞいらっしゃいませ。 체크인은 식당에서 하게 되는데요. 웰컴티로 수제 생강차와 콤페토가 나왔습니다. 여긴 프론트 데스크인데 고민가와 안틱한 가구들이 잘 어울리는 모습이네요. 간단히 서류 작성을 하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 객실로 향합니다. 本日お部屋こちらの1000のお部屋でございます。 첫 번째 방문 때 투숙했던 센이라는 객실입니다. 거실과 침실 공간이 간살문으로 분리되어 있고요. 거실에 TV 준비되어 있고 TV 아래에 냉장고와 음료는 무료입니다. 맥주, 보리차, 탄산수, 생수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보온병 들어있고 그 옆엔 유리컵 그리고 그 옆엔 닭이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맨 아래는 금고입니다. TV 반대쪽에는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고요.
카펫 아래에는 전기장판이 깔려 있어서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하나리처럼 천고가 높지 않고 전기장판까지 있어서 춥지 않게 지낼 수 있었어요. 100제곱미터에 달하는 객실이라 거실 공간도 꽤 넓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준비된 간식인데요. 찹쌀모찌 같은 거네요. 귀여운 상자 안에는 생강캔디, 그 아래는 다시마가 들어있는 우매차네요. 소파 뒤쪽에는 안틱한 책상과 의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작은 창문이 하나 보이는데 뷰는 그냥 뒤뜰 뷰. 창문 옆에 문을 열면 방이 하나 더 나옵니다. 책상이 하나 놓여있는 작은 다다미 방인데요. 이 객실 정원이 3명이기 때문에 투숙 인원이 1명 더 있으면 이쪽에 이불을 깔아줍니다. 거실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트윈으로 구성된 침대가 나옵니다. 침대도 꽤 널찍했고요. 침대 헤드 쪽에는 자기로 만든 장식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휴대폰은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내선 전화고요. 침대 앞쪽으로는 안틱한 분위기의 화장대와 옷장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화장대 위에는 돌체구스토와 커피잔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옷장 안에는 사무에와 하우리, 그리고 방한용 패딩 겉옷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바스로브인데요. 벨트 대신 단추를 사용한 바스로브라 아주 편했습니다. 보들보들한 타월지가 물기도 잘 흡수해 주었고요. 이제 온천 공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선 세면장이 나옵니다. 세면대와 각종 어메니티, 드라이어 등이 준비되어 있고요. 케어 제품은 폴라 제품으로 여성용, 남성용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물상자 같은 박스 안에는 각종 어메니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환경을 위해 나무 칫솔과 페이퍼 치약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칫솔 사이에 끼워서 쓰면 됩니다. 이 문은 화장실 문입니다. 조명은 센서 조명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변기와 세면대까지 준비되어 있는 널찍한 공간입니다. 이어서 온천 공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귀여운 행잉 체어가 보이고요. 욕조는 흰옥기로 된 원형의 욕조입니다. 내탕이긴 하지만 문을 개방해서 반 노천탕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을 완전히 개방한 모습인데요. 담으로 막혀 있어 시원한 경치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욕조도 넓고 테라스에 의자와 테이블도 있어서 잠깐씩 휴식을 취하기도 좋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이런 모습. 료칸에서는 이곳을 온센 리빙구라고 부르던데 정말 거실 안으로 온천이 들어온 것처럼 아늑하고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욕조 옆으로는 샤워 공간이 있는데요. 역시나 환경을 위해 올인원 제품 1개만 구비해두고 있으니 컨디셔너나 바디소업 등이 필요한 분들은 준비를 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형의 욕조지만 크기가 커서 다리를 쭉 펴고 입욕해도 전혀 좁지 않았고요. 손질은 나트륨, 칼슘, 유산염, 염화물천으로 원천 각계나가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미인천이라고는 하지만 중조천처럼 대놓고 미끈거리는 천질은 아니었는데 퇴실 전 대절탕에서 엄청 미끈거리는 천지를 한번 경험하긴 했습니다. 이건 밤의 온천 모습인데요. 밤에도 분위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이어서 재방문했을 때 투숙했던 마사 객실입니다. 같은 건물에 위치한 객실로 구조나 인테리어가 거의 비슷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TV와 소파가 놓여있는 거실 공간이고요. 안쪽으로는 침실, 그 사이를 간살문으로 분리한 것도 동일한 구조고요. TV 아래 컵, 닭이 세트, 보온병 들어있는 것 동일하고 냉장고와 무료 음료도 동일하고 그 옆으로 화장대와 테이블 위에 돌체구스토와 커피잔까지 비슷한 모습입니다. 투숙객이 더 있을 때 이불을 깔아주는 작은 방도 똑같이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는 침실, 트윈으로 구성된 침실도 비슷한 구조이죠. 내선 전화기 동일하게 보이고 헤드 쪽 장식품도 동일하고요. 서랍 안에 사무에 들어있고 옷장 안에 겉옷들 준비되어 있고
타월 준비되어 있고 웰컴 과자도 전혀 변한 것이 없네요. 역시 옷장 옆으로 온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세면장 모습이고요. 박스에 담긴 어메니티, 케어 제품들 동일하고요. 단추 달린 바스로브도 동일하게 준비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 준비되어 있고 이곳이 마사 객실의 온천 거실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다다미가 깔린 평상 같은 것이 보이고요. 앞쪽으로 널찍한 욕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사의 욕조는 타원형의 욕조입니다. 욕조가 정말 넓죠? 앞쪽으로 역시나 샤워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행잉 체어 대신 평상이 준비되어 있어서 여기 누워 있으니 좋더라고요. 역시 문을 완전히 개방해서 반 노천탕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외부 테라스엔 테이블과 의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을 완전히 개방하면 정말 시원한 구조가 되고요. 역시나 경치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전혀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핑크색으로 예쁘게 핀 동백꽃을 보며 천천히 입욕을 즐겼습니다. 이 건물이 저희가 투숙했던 객실이 위치한 시흥각구입니다. 정문 좌측으로 보이는 객실이 센, 우측으로 보이는 객실이 복층 객실 키치, 가장 우측 객실이 마사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2층에는 온천이 없는 일반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3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일반실엔 온천이 없어서 대절탕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어떤 대절탕이 비어 있는지 표시해주는 램프가 2층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비어있는 탕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중앙 부분은 이렇게 뚫려 있어서 아래층이 내려다 보이는데요. 이 공간은 라운지로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라운지 입구에도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2층에서 내려다 보였던 라운지가 나타납니다. 인스턴트 커피와 쿠키가 준비되어 있고요. 루이보스티, 홍차, 콘소메 스프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객실에 돌체구스토가 있긴 하지만 라운지에도 커피 머신이 한 대 준비되어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었어요. 인스턴트 커피뿐이라 조금 아쉽더라고요. 라운지의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화려하진 않지만 나름 분위기 있는 공간입니다. 외부 공간도 조금 마련되어 있는데요. 문을 열고 나가면 아담한 정원이 나타나는데 날도 춥고 비가 와서 이용하진 않았습니다. 다양한 음료나 주류가 갖춰진 라운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공간이 있으니 온천 후에 잠깐씩 이용하기 좋았습니다. 시흥각구 건물을 나와서 정면으로 계속 걸어가면 체크인을 했던 프론트와 식당이 있는 건물이 나오고요. 프론트 우측으로 난 길을 따라가면 이곳이 관내 숍이고요. 이어서 계속 걸어가면 대절탕과 하나레, 이야시노야도 숙박동이 나옵니다. 대절탕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일본 3대 미인천이라 적힌 석판이 나옵니다.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시마네현 유노카와 온천, 와카야마현 류진 온천, gun마현 카와나카 온천이 3대 미인천으로 알려져 있고 1920년 편찬된 온천 안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3대 미인천이라고 하면 흔히 우레시노 온천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레시노 온천은 3대 비하다유, 그러니까 피부를 아름답게 하는 온천으로 사가현 우레시노 온천, 도치기현 키츠레가와 온천, 시마네현 히노카미 온천이 들어가고 온천평론가인 후지타 사토우 씨가 공익재단법인 중앙온천연구소와 함께 선정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몇 대 뭐뭐뭐 이런 거 선정하는 걸 워낙 좋아라 하는 관계로 큰 의미를 둘 만한 것은 아니고요. 주로 중조천이나 유선염천처럼 피부에 자극이 없으면서 보들보들하게 몸에 감기는 수질의 온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절탕 바로 앞쪽으로는 메이지라는 하늘의 객실도 보이네요. 하늘의 객실도 이쪽에 모여 있고요. 이 건물은 이하시노야도 숙박동인데 이 건물 1층에서 대절탕 편말을 뽑아 탕 입구에 걸어두고 들어가야 합니다. 복도에 나무로 된 편말이 쭉 꽂혀 있는데 이 편말을 빼면 숙박동 대절탕 현황판에 불이 들어오면서 공실 상황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저도 하나 뽑아가지고 온천을 즐기러 가봅니다. 대절탕은 노천 3개, 내탕 2개로 이루어져 있고 대욕장은 따로 없습니다. 저측 건물에 있는 것이 노천탕입니다. 첫 번째 탕이 히노키탕, 두 번째가 돌탕, 마지막이 바위탕입니다. 먼저 히노키탕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세면대가 있는 작은 탈의 공간이 하나 나오고요. 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욕조 사이즈 아주 널찍하고요. 문을 닫으면 내탕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서 겨울에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문을 모두 개방하면 이렇게 반노천탕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앞쪽으로는 정원을 조성해 두어서 나름 운치 있는 풍경을 즐기며 입욕할 수 있습니다. 탕 옆쪽으로는 샤워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모든 탕은 원천 각계나가시로 운영됩니다. 두 번째 탕은 돌탕. 역시나 비슷한 느낌의 탈의 공간 있고요. 욕조도 비슷한 크기인데 상부 자재가 히노키가 아닌 돌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욕조 자체는 타일로 만들어져 있어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이 탕엔 문이 없어서 완전히 개방된 형태의 반노천탕입니다. 정 가운데 위치한 탕이라 정원 뷰도 가장 예쁘게 나오는 것 같네요. 마지막 제일 안쪽에 위치한 바위탕입니다. 마찬가지로 입구에 탈의 공간 있고요. 탕 주변을 바위로 장식했고 탕 사이즈가 3곳 중 가장 큽니다. 탕 크기가 넉넉해서 가족들이나 친구들끼리 함께 입욕해도 여유롭게 입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출수구도 돌을 이용해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바위를 타고 흘러내려오는 온천수가 뭔가 분위기 있고요. 칼슘 성분 때문인지 손가락을 비벼보면 오히려 뽀드득한 느낌이 날 정도인데 손바닥으로 팔을 문질문질 해보면 또 부들부들합니다. 고송하면서도 보들보들한 재미있는 천질이었어요. 아주 미약한 황냄새가 있긴 했지만 이 정도면 그냥 무치라고 해야 할 것 같고 대절탕 쪽이 아무래도 온천 공급량이 많아서 그런지 수온도 조금 더 높았습니다. 노천 맞은편에는 내탕 중 하나인 키마치 20으로가 있습니다. 조금 더 깔끔하면서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요. 세면대도 2개 들어가 있는 널찍한 탈의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목 테이블에 투명한 느낌의 세면대를 설치했네요. 탕으로 들어가기 전 별도의 공간에 이렇게 샤워 시설을 마련해 두었는데요. 2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널찍한 샤워 공간입니다. 탕의 크기는 역시나 아주 넉넉하고요. 내탕이지만 유리천장을 통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키마찌이시라는 돌로 만든 탕인데 키마찌이시는 인근 마츠에시에서 생산되는 석재로 석질이 부드럽고 가공하기 쉬워서 정원 장식물 등을 만드는 데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유리천장 한쪽으로 이렇게 뚫린 공간도 있고 앞쪽에도 외기가 들어오는 구멍이 있어서 시원하게 입욕할 수 있습니다. 첫 방문 때 제가 이 탕에서 엄청 보들보들한 수질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하면서 기대를 갖고 입욕했습니다만 첫 방문 때와 같은 수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수질의 온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표주방 모양의 효탄부로는 한 계단 아래로 내려가야 나옵니다. 탈의실 공간과 우측으로 온천 입구가 보이네요. 이곳도 세면대는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꽃무늬 도기로 만든 레트로한 분위기의 예쁜 세면대입니다. 탕은 이렇게 표주방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벌집 모양의 모자이크 타일과 스테인드 글라스, 안틱한 조명이 더해진 분위기 있는 공간입니다. 출수구도 표주방 모양이고요. 한쪽에 샤워 공간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보통 내탕은 답답하고 분위기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스테인드 글라스 덕분인지 효탄부로는 아주 운치 있는 내탕이었습니다. 이제 식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식사는 체크인했던 곳과 동일한 곳에서 하게 되는데요. 완벽한 개인실은 아니지만
문을 닫으면 어느 정도 독립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오붓하게 식사하기 좋습니다. 첫 방문 때의 저녁 식사입니다. 겨울철 한정 마츠바가니 플랜으로 예약해서 우선 마츠바가니가 나왔고요. 품질을 보장하는 택도 함께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요리, 이 집이 요리를 참 잘해서 식사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와인은 지역 와인을 한 병 시켜보기로 했습니다. 시마네 와이너리에서 생산되는 요코다라는 싱글 비니아드 와인입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화이트들이 대부분 프루티하고 단맛이 나는 가벼운 와인들인데 그래도 제법 샤도네 필이 나는 와인이긴 했습니다. 전체도 하나하나 다 맛있었는데요. 조개 관자랑 해초, 스시도 한 점 나오고 흑마늘과 와인에 졸인 방울토마토, 게살을 넣어 만든 젤리, 햄과 치즈도 안주로 딱 좋았습니다. 살오른 마츠바가니에서 발라낸 몸통살, 푸짐하죠? 마츠바가니 품질을 보증하는 태그, 한국도 울진 이런 데 가면 박달대게에 보증 태그 붙여서 판매하고 있죠. 찰떡같이 잘 숙성시킨 사시미, 대구 시라코가 들어간 계란찜, 노도그로구이와 고구마 경단, 닭구이, 굴조림 등등 시원한 스이모노, 안주가 좋으니 술이 쭉쭉 들어갑니다. 어떤 거? 더 맛있어. 먹어봐. 이제 또 와야 되겠다. 돼지 매우 만족, 매만. 얘는 곶감을 시소 잎에다가 싸주시는 겁니다. 이건 생선이에요. 내가 대구 종류인 것 같아. 은대구 같아요. 얘는 고구마인 것 같고, 이건 두부. 얘는 이 떡이야 떡. 떡을 김에 썼네요. 야, 이씨 잘하네. 이것은 두부가 아니었다. 어묵이었다. 어묵인데 입에서 살살 녹아. 되게 부드러운 어묵이. 약간 명란 맛도 좀 나고. 시마네 와규 스테이크. 타키야와세. 여기 나오는 거 봐라 이거. 야. 밥이에 얹은 건 타이 미소라고 하네요. 주로에서 야채가 잔뜩 있고 요차 스케모노 링고 젤리 야마이모노 바타야키 데스. 그리고 이건 재방문 첫째 날의 석식 전체입니다. 식사 플랜은 지난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마츠바가니가 1인당 반마리씩 나오는 플랜입니다. 마츠바가니 사카무시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요. 미리 쪄두어 식은 상태로 나옵니다. 일본에선 이렇게 차가운 게를 카니즈에 찍어 먹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따뜻하게 내어주는 곳도 있어서 이 점은 살짝 아쉬웠습니다. 태그를 함께 내어주긴 하는데 태그가 달린 원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서 이 점도 조금 아쉬웠고요. 예전에 올렸던 카이 다마츠쿠리에선 태그가 달린 상태로 쪄서 해체 전에 보여줬었거든요. 하지만 게 자체는 아주 탱글하고 맛있었습니다. 수율도 아주 좋아서 몸통살만 긁어내도 접시가 가득 찹니다. 다만 이 마츠바가니의 가격이 꽤 비싸기 때문에 일반 대게와 비교해서 이 돈을 주고 먹을 가치가 있는가는 각자의 선택으로 돌리겠습니다. 이 집은 사실 게 요리보다 다른 요리들을 정말 잘하는데요. 얘네가 좀 요리에 진심이잖아. 이렇게 식재료에 대한 설명을 쫙 써놨다고. A4 용지 2장 분량의 식재료 설명서인데요. 요리에 사용된 식재료들이 어떤 영양소를 갖고 있고 몸에 어떻게 좋은지 써놓은 설명서입니다. 전체로 나온 것은 치즈와 생햄, 이건 유바하고요. 이건 해파리 초무침, 이건 참깨두부, 이건 게살과 계란찜을 반반 붙여놓은 것이고 얘는 코모찌 야리이까 그리고 오크라, 흑마늘 등이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도 요코다 한 병 시켜봤고요. 시마네 와이너리에서 나오는 와인 중에는 얘가 나름 고급인데 저희가 시마네 와이너리도 잠깐 들렀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료칸에서 와인 가격을 조금 비싸게 받긴 하더라고요. 얘는 흑초 드링크고요. 이거는 히라사마라고 약간 방어 같은 그런 애예요. 농어. 그리고 이거는 히라메. 이건 파프리카로 만든 폰즈 같은 거. 지카세 폰즈. 그리고 노독으로. 야, 이거도 잘 나왔었나? 시즈미겠죠? 네. 회를 숙성을 너무 잘 시켰어요. 진짜
찰떡 같아. 그리고 간장도 너무 맛있고. 아유, 잘해 이 집이 음식을. 이건 우니와 미역을 초무침처럼 만든 요리고요. 새우와 오롯이도 맛있었습니다. 아게모노로 나온 것은 시바에비와 단호박 튀김입니다. 새우가 정말 신선하고 풍미가 좋았고요. 단호박과 호두를 민스해서 튀긴 것도 달달 고소한 게 아주 맛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채로 만든 타키야와세에 무, 유바, 유채순, 어묵 등을 유자미소에 얹어 내왔습니다. 그리고 시마네 와규 스테이크. 메뉴 구성은 첫 방문 때와 동일했지만 사용된 재료, 가니시 등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하나같이 맛이 좋아서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밥과 국, 쓰게모노가 나왔고요. 디저트는 사과 젤리 콤포트와 버터 케이크입니다. 이 봐봐 이거 준 거 봤어 이거? 이런 거? 야, 네, 알아달라 이거 아니야? 공부해야 돼 이거. 응? 공부할 게 한가득이야 이거. 알아달라 이거 아니야? 알아달라. 셰프님의 정성이 담긴 음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날 저녁 식사입니다. 첫날과 다른 플랜을 선택하긴 했습니다만 연박 대응이 어떤지 궁금했어요. 이건 샥스핀을 넣은 차원무시, 샥스핀들은 차원무시입니다. 이건 바토우의 간을 넣은 계란찜, 이거 상큼해. 홍새우와 치즈말이, 와인에 졸인 방울토마토, 대게살과 오이무침, 오이 무침. 술은 아마노 무라쿠모라는 니혼슈를 주문해 보았는데요. 2018년 잘 국내에선 퍼스트에 실렸던 술이라고 하네요. 시마네 현이 니혼슈노 하쇼기 때문에 니혼슈가 되게 다양하게 나고 종류가 많아. 조금만. 내가 니혼슈 맛을 몰라 근데. 그러니까. 되게 향긋하다. 니혼슈 알못이라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되게 향이 좋네. 금세 취할 것 같아. 나 그 니혼슈만 먹으면 취하지 근데. 엄청 향긋하고 프루티하다. 오늘의 오츠쿠리 호타테 가이바시라 마구로 미즈타코 히라메 엔가와입니다. 이거는 국화 젤리인가 봐요. 요리를 너무 잘해. 요리 료칸이야. 입을 이제 리프레시 하라고 클렌저로 나온 거예요. 파인애플 식초로 만든 드링크래. 안에 소고기 들어있어. 차갑게 해가지고 약간 샐러드 같이. 와규 너무 맛있어 샐러드. 먹어. 이 아보카도랑 와사비랑 섞어서 이렇게 소스를 만드니까 약간 멕시칸 요리 같은 그런 풍미가 나. 이거는 노도그로를 튀겨서 두유 앙카케 한 요리입니다. 살짝 반건조한 노도그로를 튀겨가지고 두유로 만든 앙 소스 같은 겁니다. 담백하고 엄청 맛있어요. 이것은 전복과 다이콘, 꽃버섯 등을 같이 조리해온 요리입니다. 어우 실하다 물이 전복. 약간 이거는 아오리까. 이건 사자의 구이. 이꾸란 거 같고. 장어 계란말이. 이건 흑마늘. 이건 유주앙이에요. 나중에 입가심 할 때 먹어야지. 달달해서. 미쳤나봐. 은하기도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구웠어. 전문점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네. 이거 약간 히츠마부시처럼 먹으면 돼. 처음에는 한두 점 그냥 사시미처럼 먹고 그 다음에는 얘네들 넣어가지고 좀 비벼서 조금 먹고 그리고 나머지 남은 거를 이거 오차를 부어서 먹으면 되는 거야. 히츠마부시처럼 먹는다 생각하면 돼. 생강을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구만. 살짝 겉에만 아부리해서 회는 아니고 근데 속까지 완전히 익은 건 아니고 구이와 회의 중간 그 어디매쯤. 그래서 한두 점 정도는 사시미처럼 간장을 이렇게 찍어 먹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약꿍이들과 밥을 함께 비벼서 먹고 차즈케 라스트 지모토노 겐마이. 이 차즈케 플랜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는 다시래요. 집에 가서 해 먹으라고. 근데 집에 가서 뭐 하고 해 먹어?
위에다 얹을 생선이 없네. 디저트는 유자 샤베트. 깍둑깍둑이 얜 배야? 유자 샤베트와 배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다르게 해서 주다니 정성이 대단하시고. 세 번의 아침 식사도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첫 방문 때입니다. 샐러드, 치크와 오징어회 등이 보이고요. 회도 줬어. 츠카세 두부, 너무 맛있다. 신지코에서 잡히는 시즈미로 만든 미소시루, 그리고 이 지역 특산물인 노도그로입니다. 계란 비빔밥을 위한 날계란과 야채찜도 보이고요. 재방문 첫째 날 아침 식사인데 비슷한 구성이죠. 두부, 시즈미 미소시루 동일하게 나왔고 노도그로도 동일하게 제공됐습니다. 야, 이거 뭐 둘째 날은 연박이라 조식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음식 하나 진짜 인정이다 이거. 이튿날 아침은 또 조금 다른 플레이팅으로 가져와요. 이 안에 나토가 들었다고 하던데. 그리고 여기는 유도후. 여기는 샐러드. 유바랑 새우랑 계란말이. 그리고 야키자카나는 사바 고등어라고 합니다. 햄, 소세지. 시라스인가 본데? 회가 아니고 살짝 익힌 숙회야. 이건 뭐야? 이거는 유부랑 토란이랑 다케아와세. 이 집 찌개머너가 예술이지. 시즈미 미소시루가 진짜 맛있지? 신지코에 왔으면 시즈미를 먹어줘야지. 식사에 연박 대용이 미흡한 곳들도 많은데 유야도 소화는 조식까지 전날과 완전히 다른 구성으로 내어주더라고요. 식사로는 깔 게 없는 훌륭한 요리 료칸이었습니다. 이곳은 프론티어 앞 다마실인데 겨울이라 벽난로에 나무를 떼어주니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문 밖에 장작을 잔뜩 쌓아두었네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유야도 소환에서의 3박을 마쳤는데요. 저희 부부 취향에 잘 맞는 료칸이라 아주 만족스러운 스테이를 보냈습니다. 경치는 살짝 아쉽지만 수질과 음식이 좋고 요나고 공항에서부터 접근성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 아마도 다시 방문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근처에 가볼 만한 음식점과 관광 포인트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박을 했기 때문에 이튿날 점심을 해결하러 갔던 유야도 소환 근처의 카미와리 세이멘이라는 라면집입니다. 동네 맛집이라 웨이팅이 좀 있지만 테이블 회전은 빠른 편입니다. 대표 메뉴는 역시 시즈미 라면이고요. 시즈미 양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전 두국자 골랐습니다. 어때? 일반적인 미소 라면도 판매하고 있고요. 이 동네는 김도 엠무습이야. 그게 뭐야? 인연이라고나 할까? 연을 이어주는. 통장이네? 연을 이어주는 거면 2장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집 바로 앞에는 타이야키 집이 하나 있습니다. 니오니치 타이야키라고 후쿠오카에서 시작된 체인점인데요. 라면 먹고 디저트로 하나 딱 먹어주면 좋습니다. 오이시 데스요. 팥이 진짜 살아있다. 직접 만드니까. 일본 제1의 타이야키래. 이즈모시까지 오셨다면 이즈모 타이샤에도 한번 들러보셔야겠죠. 매년 10월이면 전국의 신들이 이즈모에 모여 인간들의 연을 이어줄 국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즈모를 신들의 도시라고 부른답니다. 그 때문인지 이즈모 타이샤의 시메나와는 훨씬 더 두꺼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인연을 꽉 붙들어 매기 위해서일까요? 가볍게 신사 구경을 마치고 나면 소바를 한 그릇 드셔보세요. 칸칸이 쌓아 올린 와리코 소바가 유명한데 맛집 중 한 곳인 야쿠모라는 소바집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은 편이라 약간의 웨이팅은 감수하셔야 하고요. 현 나루히토 일왕이 쇼와 61년 황태자 시절 방문 시 진상했던 와리코 소바라며 전시해 두었네요. 20-30분 정도 웨이팅 후 들어갔는데요. 메밀 함량이 높아 툭툭 끊어지는 투박한 면에
소스도 단맛이 적고 해물 맛이 강하게 나서 호불호가 있을 만한 맛인데 저는 담백하고 단맛이 적어 오히려 입에 잘 맞더라고요. 이즈모 타이샤 근처엔 시마네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와인 시음과 쇼핑을 할 수 있어요. 와인과 포도주스 등을 시음할 수 있고 시마네 와이너리에서 생산되는 와인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니 와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공항 가기 전에 들를 만한 곳 알려드릴게요. 소안의 체크아웃이 10시인데 한국 가는 비행기는 오후 3시 50분에 뜹니다. 시간이 많이 남죠? 이 시간에 마츠의 성에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성 구경 대신 성 주위의 해자를 한 바퀴 도는 뱃놀이를 했습니다. 이 배는 지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낮은 다리를 통과하기 위해서입니다. ちょっと出る前に皆さん練習をしたいと思いますけど、まだ下がりますけど、いいですね。はい、まだ下がります。まだ下がります。まず下がることが4回ほどあります。近くに参りましょう。 마츠의 성 앞에선 잠시 배를 멈추고 포토타임을 갖습니다. 성 구경은 못했지만 사진 한 장 찍어보고요.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중간에 내렸다 재탑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옛 무사마을과 상점가 등을 구경하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저희는 비행기 시간 때문에 그냥 한 바퀴 돌아보고 하선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도중 만난 다이센산입니다. 하얀 눈모자 쓴 다이센산의 모습이 후지산 못지않게 근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심을 먹기 위해 들른 공항 근처 장어 맛집 야마미세라는 곳입니다. 늦은 시간 방문해서 바로 들어갔지만 평소엔 웨이팅이 좀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가격이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양이 많은 편이라 작은 사이즈 시켜도 될 것 같고요. 양념 맛이 조금 강한 스타일의 장어집입니다. 특 운하주를 시켰더니 맨 아래에 장어가 한 단 더 깔려 있어서 여자분들이 드시기에 특 운하주는 양이 조금 많을 것도 같습니다. 고이즈미 야쿠모라는 영국 출신 작가는 일본에 귀화해서 도쿄 전문대 교수까지 지낸 분인데 이 장어 요리를 아주 좋아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공항 맛집까지 클리어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면 알짜배기 시마네 여행 끝! 요나고 여행이라고 하면 도토리현을 먼저 떠올리는데 멋과 맛이 있는 시마네현도 한번 방문해 보세요.